이번에는 문제에서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되는데요. 2급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매크로는 D4에서 D13 영역의 수출 비율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수출 비율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비율은 수출량 나누기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수출 비율 매크로는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F3에서 G5 영역에 생성한 다음 단추의 텍스트를 수출 비율로 입력을 하고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수출 비율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먼저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을 해서 F3에서 G5 영역에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한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매크로의 이름을 수출 비율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 비율 매크로는 D4에서 D13 영역의 수출 비율을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수출 비율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에 있는 삽입을 클릭한 다음 양식 컨트롤 안에서 단추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F3에서 G5 영역을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단추를 삽입할 때에는 그냥 삽입하기보다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나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되기 때문에 자, 그냥 드래그하기보다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단추를 삽입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수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수출 비율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이 올바로 지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을 보면 수출 비율로 올바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수출 비율 매크로는 D4에서 D13 영역에 자, 수출량 나누기 생산량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식을 입력할 D4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수출량이 입력되어 있는 C4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기호를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생산량이 입력되어 있는 B4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완료하면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엔터를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을 입력한 D4셀에 다시 커서가 놓여지게 되는데요.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자, D4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크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다시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코드에 있는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수출 비율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텍스트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수출 비율을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자,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D3 영역의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 F7에서 G9 영역에 생성한 다음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을 하고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F7에서 G9 영역에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한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A3에서 D3 영역의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다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쪽에서 이번에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 사각형 안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로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7에서 G9 영역을 드래그해서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단추로 삽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여 상자가 나타났지만 도형을 삽입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메뉴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서식을 입력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여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이 서식으로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인 서식 매크로는 A3에서 D3 영역의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서식을 지정할 A3에서 D3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미니 도구 모음 중에서 채우기 색에서 표준색 파랑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인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코드에 있는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라기 메뉴에서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 메뉴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형의 서식을 입력을 하고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셀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작성한 매크로들이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비율 수식을 입력한 D4에서 D13 영역의 수식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A3에서 D3 영역의 채우기 색은 채우기 없음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수출 비율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D4에서 D13 영역의 수출 비율을 계산한 수식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서식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A3에서 D3 영역의 채우기 색이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차트 수정 작업의 지시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작업은 문제에 주어진 차트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각각 적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답 그림처럼 차트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 차트 작업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셀서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각각의 지시사항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제품명이 정수기인 자료의 지역별 전반기, 후반기 평균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면 됩니다.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차트의 데이터 범위로는 모든 제품명 영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수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따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데이터 범위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품명이 정수기에 해당하는 지역 영역인 A3에서 A7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반기, 후반기 평균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영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3에서 E7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정수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범위만 차트에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각 계열의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지정을 하고 표식은 동그라미로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그림 영역에서 전반기 계열을 선택을 하고
바라기 메뉴를 호출한 다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선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완만한 선을 체크를 합니다. 다음으로 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표식 옵션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식 옵션에서 표식 종류를 기본 제공으로 선택을 하고 형식란을 클릭한 다음 동그라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지정이 되고 표식은 동그라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계열도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평균 계열을 선택을 하고 바라기 메뉴를 호출한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표식 옵션 탭에서 옵션을 지정할게요. 자, 표식 옵션 탭을 선택을 하고 기본 제공을 클릭한 다음 형식란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하고 완만한 선을 체크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반기 계열을 선택을 하고 바라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표식 옵션 탭을 먼저 선택을 하고 기본 제공을 선택한 다음 형식란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하고 완만한 선을 체크한 다음 닫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3개의 계열의 선 스타일이 완만한 선으로 변경이 되었고 표식도 동그라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세로 압축의 최소값은 1000, 최대값은 4000, 주단위는 1000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세로 압축의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세로 압축을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라기 메뉴에서 축서식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축서식 대화 상자의 축 옵션 탭에서 먼저 최소값에 있는 고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1000을 입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최대값의 고정을 선택을 하고 고정란에 4000을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단위에 있는 고정을 선택을 하고 주단위 안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한 다음 역시 10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닫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최소값은 1000이고 최대값은 4000 그리고 주단위는 100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범 내의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2로 지정을 하고 범 내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먼저 범 내의 글꼴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 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미니 도구 모음 중에서 자, 글꼴란을 클릭한 다음 자, 이 중에서 글꼴을 굴림체를 찾아서 굴림체 여기 있네요. 굴림체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글꼴란 오른쪽에 있는 글꼴 크기란에서 글꼴 크기를 12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범내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범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라기 메뉴에서 범내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범내 서식 대화 상자의 범내 옵션 탭에서 자, 범내의 위치를 위쪽으로 선택을 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범내가 위쪽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의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의 마지막 지시사항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차트의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하기 메뉴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체크한 다음 닫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의 테두리가 둥근 모서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